21세기의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 부족이에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죠. 과거의 유엔은 물 소비량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면 2025년쯤에는 27억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물 부족 현상이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약 12억의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25억 명가량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하수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또한 해마다 500만 명 정도가 콜레라나 이질 같은 오염된 물로 인한 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우물의 지하수가 다시 채워지기도 전에 물을 퍼올리고 있어요. 물을 구하는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물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죠. 특히 전체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에서 더욱 심해요. 세계 인구가 증가하며 식량 소비도 증가했고 이렇게 되며 농업에 사용되는 물을 제한 없이 끌어다 쓴 결과 하천, 습지, 호수 등에는 거의 물이 말라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지구에서는 사용 가능한 물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바다에 많이 놀러 다녀서 알겠지만 물 자체는 여전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용하거나 마실 수 없는 물이 대부분이죠. 땅 속에는 호수들과 강들에 있는 물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은 물이 있지만 대부분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퍼올릴 수가 없다고 해요. 또한 식품, 의류나 스마트폰, 여러 제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의 물을 소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가상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수 수입국이며 연간 석유 수입량이 대략 1억 5,900만 세제곱미터인데 이 양의 180배에 해당하는 물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물 부족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거죠.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앞서 확인했듯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유엔은 매년 3월 22일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진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물 발자국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물 발자국을 통해 저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시리얼 한 그릇을 먹게 되면 약 135리터가량의 물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살짝 놀라셨나요?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이제 아침을 먹었으니 점심을 먹어야겠죠. 점심엔 간단하게 밥 한 공기랑 된장찌개를 먹어봅시다. 간단하게 밥 한 번만 먹어도 약 634리터의 물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저녁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도 싫죠. 자, 이제 하루 동안 고생한 우리. 저녁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1인분을 먹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론 그것보다 많이 먹겠지만요. 아직 2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4,200리터라뇨?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한 물의 양을 계산해봅시다. 아침 시리얼 135, 점심 밥 한 공기, 된장찌개 634, 저녁 소고기, 돼지고기 4,200. 먹기만 했는데 총 4,969리터의 물을 사용했네요. 어떠신가요? 아직까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우리 저녁 메뉴를 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저녁 메뉴를 고기가 아니라 샐러드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저녁을 고기가 아닌 샐러드를 먹는다면 고기를 먹기까지 사용되는 4,200리터 대신 샐러드를 먹기까지 사용되는 112리터의 물이 사용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녁 메뉴를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식사 메뉴를 바꾸는 것 말고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도꼭지, 변기 파이프 등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만약 물이 새고 있다면 1년에 약 1000리터 정도의 물이 낭비가 됩니다. 두 번째, 양치할 때 물을 잠그고 양치 후 헹궈낼 때 컵 사용하기. 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고 30초간 양치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6리터 정도의 물이 낭비가 되는데요. 이때 물을 끄면 이 6리터 정도의 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양치컵을 사용하면 헹굴 때 사용되는 물까지
약 0.6에서 1리터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바로 샤워 시간 단축하기인데요. 다들 샤워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샤워를 할 때는 1분에 약 12리터 정도 물이 소비가 되는데요. 이때 만약 샤워 시간을 2분만 줄인다고 생각해봐도 약 24리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통 사용하기. 대부분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통을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설거지통을 사용하면 그냥 설거지를 할 때보다 약 6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앞에서 샤워 시간을 단축하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샤워가 아닌 목욕을 하면 당연히 물이 더 많이 들겠죠? 실제로 목욕을 하면 샤워만 할 때보다 물이 6배에서 7배 정도 더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해요. 목욕은 하루에 피로도 풀어주기도 하지만 물을 많이 사용되는 만큼 그 횟수를 줄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물을 사용하든 수압을 약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센 수압은 버려지는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낭비되는 물의 양도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약한 수압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실천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실천해봐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우리 모두 실천해봐요. 가상도 180대.